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쉽던 요즘 공수처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5일 공수처는 2013년 김학의 건을 무혐의로 결론낸 검찰 수사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최상병 사망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이후 공수처는 윤석열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듯 보입니다. 무엇보다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관련해서 공수처 인원의 3분의 2를 투입시키며 감사원을 20일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감사원 역사상 털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기에 당시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정치 수사라며 반발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공수처는 감사원의 감사위원들을 전원 소환하면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한 양처럼 있었던 이 공수처가 갑자기 9월 초를 기점으로 돌연 사자로 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전후 맥락을 알아보니까 공수처는 자신의 본령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마지막 동아줄임을 깨달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달라지기 직전인 지난 8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의 국회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그 공수처법이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인원이 돼야 되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그거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일반 직원을 20명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사실은 법에서 일반 직원까지 못을 박은 예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재부에서 예산 통제를 하고 행안부에서 직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50명, 100명이 있어도 50명, 100명이 오진 못합니다. 저희가 인력을 말씀드리는 건 20명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수처는 1+1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감찰관 국장급인데요. 직원 1명입니다. 대변인 4급인데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처장실에 비서 1명이고 차장실에 비서가 없습니다. 20명을 배분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화 직원이 1명입니다. 저희가 킥스도 구축하고 4세대 킥스도 하게 돼 있고 정보화 전산하게 돼 있는데 직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예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직원이 있어야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 집행률이 60%대였습니다. 올해 지금 보시는 예산 집행률이 77.2%입니다. 저희가 꾸준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20명에다가 23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광역 그 기초해서 17명을 파견받고 여기저기서 파견받아서 23명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지금 현재 공수처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업무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기관 운영이 안 된다고 잘 지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이게 운영을 하라고 만든 법인지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지 제가 이건 운영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웃으시는데 저희 지금 여기 법사위 전문위원 보고서 13페이지에 보시면 자, 차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다 봤죠? 네? 그러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공수처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그러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이런 기형적인 법이 안 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예? 그 결과입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셔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나는 공수처 탄생부터 이야기했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행정직원 20명은 저희가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법사위에서 이 자리에도 아마 공수처 밀어붙일 때 계셨던 민주당 의원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연동형 비리제하고 같이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폐단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정점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수처장님 굉장히 억울하신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억울합니다. 검사 출신의 오랜 수사 경력을 가진
민주당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는 딱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역할만 해야 된다 라는 게 민주당이 생각하는 공수처의 역할입니다. 제가 그걸 더 많은 사건 수사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라는 사건만, 대통령이 원하는 사건만 해라. 그렇기 때문에 행정 25명의 검사가 있지만은 행정요원은 20명이면 충분하다.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왜 이 법에 20명이면 충분한 공수처에 타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파견하는지를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저희가 운영이 안 되고 국회 답변을 못 드릴 겁니다 아마. 아니 그러면 수사를 하지 말고 국회 답변해야죠. 그게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수처의 현실이. 그래도 저희가 기반을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후임 처 차장은 괜찮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그 정도 자평하시니까 예. 인력 정원이 전혀 필요 없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췄다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 장관님. 정말 비참합니다. 무려 공수처장이라는 사람이 일반 직원이 부족하다며 구구절절하게 애걸복걸을 합니다. 거기에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그게 다 민주당 단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런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알아주셔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도우비가 아니 내 말은 공수처 탄생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라고 딱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정점식 국힘 간사가 나서서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만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야. 민주당이 그렇게 만든 거야. 왜 우리한테 푸념이야. 파견 받지 마. 법을 지켜. 한마디로 너의 부모는 민주당이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죽든가 말든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조직을 못마땅하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면박을 받고도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읍소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면을 굳이 찾자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녀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 공수처를 살리고 싶은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자, 이 비참한 장면 이후부터 김진욱의 공수처는 바뀌었던 겁니다. 지금 언론들은 공수처가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잘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돌리면서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시큰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운영을 위한 관련 법안은 내고 있지만 그것을 통과시킬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계속 이대로라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장 후임 인선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까지라 인선 작업에 들어가도 벌써 들어가야 하는데 그럴 움직임조차 없습니다. 법사위 국힘 위원들의 스탠스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검찰이 있는데 공수처 따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국힘당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이상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공수처는 불보듯 공중분해될 게 너무나 자명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9월 4일 법무부는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자, 그 전현희 감사원 건 말고 우리가 공수처를 거론했던 거는 고발 사주 재판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뭐 떠오르는 게 없고 고발 사주건으로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을 간접적으로나마 건드리고 있어서 이게 공수처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법무부는 이 고발 사주 사건의 피고인 손준성을 승진시키면서 그 자존심마저 뭉개버린 겁니다. 이런 수모가 처음이 아니죠. 작년 검찰은 손준성과 짜고 친 김웅 국힘 의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손준성에 대해서 감찰 무혐의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손준성을 두고 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밖에서 시위하고 또 손준성을 승진시키면서 공수처를 개무시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언론에서,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천덕꾸러기로 취급하고 고사시키겠다는 정권의 뜻을 재차 확인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우리의 조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을 치는 것뿐이 없다는 것을 통감했다. 그래서 한국경제사설 제목이 역설적으로 정확했던 겁니다. 존폐 논란에 휩싸인 공수처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었다. 거칠게 말하면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똑같이 죽는 상황인데 일어나서나 죽자라는 상황이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자, 정리하자면 공수처는 윤석열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정의실험 같은 게 아니라 조직에 사활이 달렸기 때문에
윤석열을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쥐가 고양이를 물고 난 직후 9월 13일 국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박범계 법사위원회 질의 장면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에 엉금엉금 기던 공수처가 이제는 걸어서 움직일 정도가 됐다 이런 표현 쓰신 적 있으시죠?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 저희들이 항의 방문 갔을 때 예, 이제 좀 뛸 준비가 됐습니까? 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뛰는 것까지는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인원이 저희가 절대적으로 수사 부족해서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예,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뛰는 검사들이 것까지는 25명쯤 되나요? 예, 그건 첫 차장 포함해서 25명이기 때문에 한 20명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수사 기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짤막짤막하게 하시죠. 지금 공수처 수사 인력의 약 3분의 2가 감사원 압수수색, 권익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대략 맞을 겁니다. 저희가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3분의 2가 가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수사 관련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죠. 뭐 그 수사는 특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감사원장과 저 뒤에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죠. 뭐 영장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 계십니까, 진짜로? 예, 저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항상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기대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